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저는 전기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요.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전기 자동차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년의 식습관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한 편의 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기술의 놀라운 진화와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고자는 2014년부터 전기차를 몰아온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전문가입니다. 그는 자신을 전기차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그 여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전기차는 얇고 가벼운 타이어로 인해 작은 도로 요철에도 펑크가 났고, 두 번째 차량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전기 인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온이 너무 낮은 날에는 충전 자체가 되지 않는 경험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기차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곧 도래할 전기차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그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이미 몇몇은 시험 중이며 몇 년 안에 우리 앞에 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기대되는 기술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으면서도 무게는 가볍고 충전 속도는 더 빠르며 혹한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평균 400에서 600km를 달릴 수 있었다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휘발유 차량의 주행거리보다도 깁니다. 일본은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생산시설 건설에 들어갔고, 중국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을 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차량은 단 5분 만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충전 시스템은 전력망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만큼이나 흥미로운 변화는 바로 인간의 개입 없이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전기차가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충전을 마친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다면요. 이 기술은 자율주행과 무선 충전 기술을 결합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무선 충전 코일을 설치해 차량이 달리는 중에도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시험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스웨덴, 중국 등지에서는 이미 시범 도로가 운영 중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차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아직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10년 이내에는 일부 지역에서 실현 가능하리란 기대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에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 주차 중에도 자동으로 충전하는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표면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 기술로는 한 번에 40에서 50km 정도밖에 충전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로는 충분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형 발전기로 변모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전기차가 외부 장치를 통해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는 집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전력을 전력회사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기능도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평균 가정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약 30kW인데 이는 대용량 전기차 배터리 하나로도 며칠간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태풍이나 정전 시에는 비상전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저렴한 심야 시간대에 다시 충전하는 방식의 가상 발전소 프로그램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더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전력회사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하드웨어 비용이 높아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지만 향후 전력회사들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차량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는 이제 단순히 친환경 이동 수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충전 스트레스를 줄이고 배터리 기술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우리 집의 전력 공급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차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도 과거의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도 이 변화 앞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진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중년에 어떤 식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 코펜하겐 대학교와 몬트리올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무려 30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추적해 분석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년기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70세까지 암이나
심장병 같은 큰 질병 없이인지, 기능과 신체 활동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그리고 적절한 양의 유제품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최고의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극단적인 채식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적당히 포함한 식단이 노화를 건강하게 맞이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른바 대체 건강 식생활 지수, 즉 균형 잡힌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을 함께 포함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무려 86%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4년마다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으며 복숭아를 먹었는가? 그것이 생과일이었는가? 통조림이었는가? 음식에 소금을 얼마나 자주 뿌리는가? 와 같은 세세한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이 자료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2개의 장기 건강 연구인 간호사, 건강 연구와 건강 전문가, 추적 연구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여기에 지중해 식단 MIND 식단 건강한 식물성, 식단 등 8가지 식습관을 적용해 참가자들이 각각 얼마나 해당 식단을 따랐는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들 식단은 뇌 건강 유지, 항염증 효과, 장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생선과 유제품,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을 따른 사람들의 건강한 노화 확률은 매우 높았던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 붉은 고기, 가공육, 단 음료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노화와 함께 인지기능 저하, 신체 기능 약화 등을 겪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건강한 노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연구진은 이를 암, 심장병,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이 없고 인지기능과 신체, 정신 건강이 모두 양호한 상태로 70세를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사 대상자 중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식단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진도 이를 인지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가자의 체질량 지수, 운동 습관, 경제적 배경까지 고려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식습관은 기억에 의존해 설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고 식사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요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식사하느냐, 밤늦게 식사하느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은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어떤 식단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연구를 이끈 몬트리올 대학교의 테시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과 즐거움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채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식으로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슬로의 영양 연구자 인겔 인세스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야채를 자주 먹는다면 그것은 단지 영양소 섭취를 넘어 당신이 스스로 요리하고 신선한 식품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식단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사느냐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식물성 중심의 식단에 생선과 유제품 등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이 단기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균형 있는 한 끼는 단순히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